신석기, 청동기 주거 생활 볼게요. 신석기 주거는 신석기 때 농사가 시작되죠.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구석기 때는 그냥 동굴에서 살았잖아요. 자, 형태는 움집이에요. 어떤 모습이냐?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집을 만든 거예요. 움푹 파고 들어갔다 해서 움집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질문. 신석기랑 청동기 중에 언제가 추울까요? 신석기가 춥습니다. 왜 신석기가 춥냐? 신석기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간빙기예요. 빙하기 굉장히 추운 때잖아요. 이 빙하기가 끝난 바로 다음이기 때문에 빙하기 근처라서 아직도 추워요. 그래서 땅을 움푹 파고 들어가는 움집을 만든 거고요. 워낙 춥다 보니까 화덕은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저장 창고는 화덕 옆이나 출입문 옆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움집은 땅 파서 집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별도 공간이 불가해요. 별도로 공간 만들려면 새롭게 또 땅 파는 수밖에 없어요. 당시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 파서 집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창고나 이런 어떤 별도 공간을 따로 만들지 않고 집안에 창고나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정방형이에요. 아까 전에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움푹 팠기 때문에 여기 바닥은 원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바닥을 직사각형으로 파려면 땅을 완전 직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렇게 땅을 파도 요 옆에 이렇게 토사가 흙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게 완전 직사각형 바닥은 나올 수가 없고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정방형 이런 바닥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 때 움집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정방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청동기 주거 볼게요. 청동기 때 드디어 지상가옥, 집이 땅 위로 올라와요. 벽체와 지붕이 있는 거죠. 자, 그림 보시면 여기 땅이 있으면 이 위에 아파트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집을 이렇게 위에 이렇게 짓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신석기보다 청동기가 따뜻하니까 집도 땅 위로 올라왔고요. 화덕도 중앙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석으로 배치를 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장 공간, 창고나 이런 건 별도로 독립했어요. 아니면은 벽면 밖으로 돌출했고요. 지상가옥이기 때문에 별도 공간 만들기가 쉽죠. 아까 전에 그림 보시면 이 땅 위에 건물을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 옆에다 이렇게 덧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별도 공간을 만들기가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 외에 창고, 공동 작업장, 집회소 등등 다양한 건물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호와 목책도 청동기 때 나옵니다. 정복전쟁의 특징이죠. 환호는 방어 목적으로 도랑 파고 나무 울타리, 목책을 설치를 했어요. 유적지는 부여 성공리 유적에서 이게 나오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석기 원시 신앙 볼게요. 왜 신석기에 원시 신앙이 생겼을까요? 신석기 때 농사 시작하죠. 농사하면은 날씨나 이런 거 신에게 바라는 게 많아져요. 그러면서 신앙이 발생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애니미즘. 이건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나 물을 숭배하는 건데 농사 지을 때 태양 중요하고 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애니미즘 이걸 어떻게 연결하냐? 애니마가 영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애니메이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애니메이션이 뭐냐면은 만화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움직이게 만든 동영상으로 만든 게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이게 애니마가 영혼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애니미즘도 영혼을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물에 영혼이 있는 게 애니미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애니멀 동물이란 뜻이죠. 애니멀 생각하셔서 토테미즘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토테미즘은 뭐냐? 특정 동물이나 식물인데 특정 동물을 자기 부족의 수호신으로 삼는 거예요. 부여의 사출도 보면 마가, 우가, 구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토템이에요. 그래서 이 토템은 동물을 수호신으로 삼는 거라서 토테미즘의 토와 비슷한 동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테미즘, 동물을 부족의 수호신으로 삼는 거 이렇게 해서 동테미즘은 뭐 동태문과의 동태 생각하셔서 동테미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샤머니즘은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 소통하는 샤먼 중심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있으면은 이건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샤먼은 영어에서 샤먼에서 man 이게 바로 무당 이걸 연상하셔서 샤머니즘의 man 이건 무당 이렇게 연상하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청동기 신앙 볼게요. 선민사상과 천손사상이 나타나요. 청동기 때는 피지배 계급이 나타나고 지배 계급은 자기나 아니면 자기 부족의 존재가 우월하다 이런 걸 부각시켜야 되죠. 그래서 선민사상,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이런 얘기죠. 천손사상, 천손, 지배자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이런 걸 나타내는 그래서 이런 게 청동기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신석기 원시신앙에는 사람들 간의 귀천의 구분이 없어요. 단지 샤머니즘에서 초자연적인 존재와 소통을 도와주는 주술사, 무당이 있을 뿐이지 귀천의 존재는 없다. 하지만 청동기 가면 지배, 피지배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선민사상이나 천선사상이 등장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선사시대 해외 교류 볼게요. 신석기. 신석기 때는 일본과 교류를 해요. 흑요석이 부산 동삼동에서 일본 쿠슈산 흑요석이 나오고 강원 양양 오산리에서 흑요석이 나오는데 백두산 흑요석이 나와요. 그러면 강원 양양에서 백두산 흑요석 발견되는 건 그래 걸어서 갈 수 있어. 백두산에서 뭐 강원도는. 근데 부산에서 일본산 흑요석이 왜 발견됐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옛날에 현대도 아니고 신석기 때. 근데 그 궁금해하던 차에 통나무배가 경남 창녕 비봉리에서 발견돼요. 그러니까 신석기 때 일본과 통나무배를 타고 교류를 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질문이 몇천 년 전인 신석기 통나무배가 나무로 됐는데 지금까지 안 썩고 발견된 이유는 뭘까? 배면은 물에 닿으니까 수분 때문에 썩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통나무배가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다. 비닐이 수분을 막아주니까요. 그래서 안 썩고 남아 있었다. 물론 뭐 신석기 때 비닐봉지가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암기를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자 외워야 되는 건 유적지예요. 경남 창녕 비봉리. 비봉이 비닐봉지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비닐봉지를 보고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 통나무배 연상하셔서 창녕 비봉리에서 통나무배가 발견됐구나. 비닐봉지에 쌓여진 통나무배가 발견됐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몬토기도 신석기 때 일본과 교류한 하나의 증거가 되거든요. 조몬토기는 신석기 대표 토기예요. 그래서 부산 동삼동에서 발견돼요. 아무래도 부산이 일본과 가까우니까 부산에서 일본과 교류한 흔적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흑요석도 나오고 뭐 조몬토기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조몬토기가 신석기 토기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외우냐? 조몬, 조를 모아놓은 토기다. 조몬토기는. 근데 조가 뭐예요? 조피수수. 신석기 때 농사 지으면서 작물 생산해낸 게 조피수수잖아요. 그래서 조는 신석기 작물이니까 신석기. 그래서 조몬토기는 조를 모아놓은 토기인데 조하면 신석기라 신석기 토기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청동기 해외 교류 볼게요. 청동기 때는 북방 시베리아와 교류를 해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한반도 독자화되면서 세형 동검으로 바뀌고요. 청동방울이라는 게 시베리아 영향을 나와서 나오고 거친무늬 거울도 북방 시베리아와 교류를 했다는 증거가 돼요. 시베리아 발음도 그렇고 굉장히 크고 거친 땅이죠. 소련 시베리아. 그래서 문물 느낌도 비슷해요. 비파형 동검 굉장히 크고 넓적하죠. 청동방울 발음에서 청동방울 굉장히 발음도 크고 거칠어요. 거친무늬 거울 거칠죠. 근데 이게 코리안 스타일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철기가 되면 철기 시대에는 세형 동검, 가느다란 검이라는 얘기죠. 비파형 동검은 넓적하면 세형 동검은 굉장히 가느다란 검이에요. 잔무늬 거울, 거친 무늬 거울이 아니고 잔무늬, 아주 자잘한 무늬를 세밀하게 새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철기 시대, 코리안 스타일로 변형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푸집도 청동기 때 청동기를 직접 제작했다. 우리나라가 금영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거푸집이라는 독자적으로 청동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독자화가 되는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 거울은 철기 도구다. 그리고 청동기 때는 시베리아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이제 비파형 동검, 청동방울, 거친무늬 거울 이런 게 있다. 그걸 생각하세요. 철기 시대 해외 교류 볼게요. 중국과 교류했어요. 대표적인 게 붓이 발견이 돼요. 어디서? 경남 창원 다호리에서 발견이 돼요. 붓이 발견됨으로써 한자를 사용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창원 다오리 외워볼게요. 붓은 굉장히 길고 가느다라요. 그러면 어떻게 몸매가 전부 다 호리호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붓이 가느다라니까. 그래서 다 호리호리하다. 창원 다호리, 다 호리호리한 게 붓이다. 이렇게 해서 창원 다오리에서 붓이 발견된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동화폐, 연나라와 제나라의 명도전, 한해 오수전, 진해 반량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조심해야 될 건 철기 시대인데 청동화폐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이제 다 중국 화폐니까 중국과 철기 시대에 교류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연제 명도전, 한해 오수전, 진해 반량전. 이거는 뭐 제가 두 문자 암기법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두 문자 암기법으로 외울게요.
연재 명도전. 연속 재수해서 명문대 도전했다. 이런 얘기예요. 한해 오수전, 한 오수까지 하는 놈, 진해 발량전, 진짜 봤냐, 진 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으면은 확 패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학벌주의에 찌들어서 연재 명도전, 연속 재수해서 명문대 도전해. 근데 이게 한 오수까지 하는 이런 놈들, 진짜 봤냐, 진 봤냐, 봤으면은 확 패버려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두 문자로 외우시면 됩니다.